인구가 계속 줄기만 하던 농촌 마을에서 3개월 만에 1,300명 넘게 사람이 늘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이야기인데요.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는 발표 하나에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월 15만 원짜리 지역사랑 상품권이 정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게 대체 어떤 구조로 설계됐고 연천군에서 벌어진 일이 진짜 희망의 신호인지 아니면 조심해서 봐야 할 숫자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쉽게 말하면 인구가 많이 줄어든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이에요. 그것도 내가 사는 읍이나면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진행되고 전국 69개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 10개 군이 선정됐습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가 일반형이고 나머지 3개는 지역재원 창출형이라고 해서 지역 자산으로 수익을 만들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모델을 실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부가 이걸 정책 실험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인구가 실제로 느는지, 지역 경제가 도는지, 공동체가 살아나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효과가 입증되면 본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효과가 안 나오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좀 놀라운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연천군 이야기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10월 20일에 연천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딱 3개월 뒤인 올해 1월 12일까지 연천군 인구가 어떻게 변했냐면 전입이 2,723명, 전출이 1,267명이었어요. 순전입만 1,456명입니다. 출생과 사망을 합산하면 전체 인구가 약 4만 1천 명에서 4만 2,300명 정도로 1,355명이 순증가했습니다. 수년간 계속 줄기만 하던 인구가 발표 하나로 증가세로 돌아선 거예요. 전입자들을 보면 양주, 파주, 포천, 동두천 같은 인근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군민의 86% 이상이 기본소득 신청을 했다고 하니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죠. 혹시 이거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월 15만 원 받으려고 이사까지 하나? 솔직히 15만 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연천군 인근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파주나 포천에서 연천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생활권이 거의 겹치는 곳이에요. 주소만 옮기면 매달 15만 원어치 동네 마트에서 병원에서 약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 나오는 거예요. 연간으로 치면 180만 원입니다. 2년이면 360만 원이고요. 가족이 4명이면 2년에 1,44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생활권이 비슷한 인근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이사를 고려할 만한 유인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인구 증가가 진짜 농촌에 뿌리를 내리는 정주 인구 증가인지 아니면 상품권 혜택을 받기 위한 주소 이동에 가까운 건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합니다. 정부도 이걸 알고 있어서 실거주 확인 기준을 꽤 엄격하게 잡았어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실제로 살아야 하고 마을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확인합니다. 새로 전입한 사람은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돼야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볼게요. 이 정책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면 15만 원이라는 숫자가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한국 농촌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나요? 농가 인구가 2010년에 300만 명대였는데 2024년에는 200만 4천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14년 사이에 100만 명이 사라진 거예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전국에 89곳이고 이 중 군 단위만 69개입니다.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거의 40%가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농촌 인구는 2050년이면 845만 명까지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람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으면 마을이 유지가 안 됩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이 사라지고 버스 노선이 끊기고 그러면 남아있던 사람마저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69개 인구 감소군 중 49개, 그러니까 71%가 신청했다는 사실이 이 위기감을 말해줍니다. 지자체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책이 정말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가도 이 점을 분명히 짚었는데요. 매달 15만 원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소득은 마중물이에요. 이 마중물로 지역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기고 부족한 서비스가 채워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지역에 반찬 가게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끼니 해결이 어려운 곳이 있다고 해볼게요. 기본소득으로 수요가 생기면 마을 협동조합이 반찬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 그게 일자리가 되고 그 일자리 때문에 또 사람이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정부가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품권을 쓸 곳이 없는 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기한을 6개월로 늘리고 생활권 범위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넓힐 수 있게 한 것도 현실을 반영한 설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10개 군이 선정됐지만 나머지 59개 인구 감소군은 여전히 빈손입니다. 신청했는데 탈락한 지역의 주민들 마음이 어떨지 농촌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부는 2년 뒤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본사업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올해 안에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도 만들 계획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거니까 이건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은 농촌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실험의 시작입니다. 연천군의 1,300명은 희망의 숫자일 수도 있고 검증이 필요한 숫자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실험이 2년 뒤에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 전국 69개 인구 감소 지역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떠나는 마을에서 묵묵히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키고 있는 국토의 90%가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 밥상의 말단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